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원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 때.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그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그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이 한나라당 그 검증 청문회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 김기춘 증인께서 오늘 모른다고 했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 정윤회 씨가 그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회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해.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짧게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지 마요. 시간을 넣어줘서. 네, 정윤회 답변하세요. 씨를 네.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은 제가 1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네, 예, 감사합니다. 윤서화 의원 예,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비상근, 상근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상근입니다. 1급 공무원직은. 근데 상근이었는데 비상근으로 차단장을 위해서 잠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다시 상근으로 복귀를 시켜준마라는 것이 장관님의 그 제안이셨고 그랬는데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웃고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서화 의원. 예, 위원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는 4분입니까? 예, 오늘 이제 정해진 자정 시간까지 네. 의사 일정을 소화하기 네, 위한 알겠습니다. 저는요, 7명의 무소속과 6명의 정의당, 13명의 비교섭단체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7명만 되면 저희들도 원내 교섭단체입니다. 질의하세요. 영재센터는 설립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문체부에서 제1회 동계스포츠 빙상 영재캠프 사업에 4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국회 심의 없이 장관 결재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차은택의 스승인 김종덕 씨가 장관이고 김종 증인이 차관이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장시호 증인, 최순실 씨가 시켜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누림계 기획 사업계획서도 함께 작성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영재센터가 만들어진 하루 뒤에 바로 만들어진 누림계획 홍보 온라인 광고 대행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누림계획은 누구 회사예요? 최순실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아니 누구 지분이 어떻게 되냐? 지분은 나중에는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장시호 증인이 70%고 이규혁 올 증인이 30% 지분 스포츠 마케팅 회사잖아요. 네, 그것은 알고 맞습니다. 계셔야. 영재 센터 사업을 누린계획이 맡긴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네, 맞습니다. 아까 본인이 작성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에 재정 계획도 있었어요? 재정 계획이 뭐지? 문체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장시호 증인은 삼성이 후원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가져다 줄 사료니까 정확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에 보낸 그 후원 요청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랑 김소율 팀장이 같이 최순실 씨 집에서 셋이 작성했습니다. 이 후원을 요청하라는 제안은 누가 했어요? 후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와 그때 전지훈련하고 아이들 무슨 1년 예산이었어요. 예산. 최순실 씨가 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김종 증인은 지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열 증인은 김종 증인의 요청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사람은 없는데 후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제1계 김재열 증인 기업이 후원을 요청을 받으면 타당성 검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통상적인 것이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부탁합니다. 초안 작성 날짜는 2015년 9월 30일인데 후원 요청 날짜는 10월 2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자세한 계약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영재센터는 2015년 6월에 설립한 신생업체였어요. 근데 계약서의 별점문서에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자가 되는 조건으로 이 하는 부분들을 삼성전자 홍보활동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삼성전자 및 자회사 경쟁관계에 체결하지 않는 독점 후원권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 마지못해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유라 씨가 말을 사주는 독일까지 가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와 유사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금액이 300억이에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면에 삼성 최순실 게이트가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촛불공화국, 민주공화국 국민이 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자정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24시가 됐으므로 이 2차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자정 24시가 됐으므로 차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제5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46회 국회 정기의 제6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답변 중에 조원동 증인은 포스코 최명주가 잘렸다고 했다가 작년 말 퇴직했다고 했으나 현재 포스코 건설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원동 증인, 이 위정이면은 위정으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확인하고 위정이면 위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양일간 열린 청문회의 성과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셨던 반성과 자성보다는 모른다는 변명의 목소리가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보다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가 국민의 내리에 남지는 않았는지 우려됩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꿈쩍 않는 정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국민적 의혹을 부족함 없이 풀어드릴 수 있을지 조바심이 나고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저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입법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는지 처절한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에는 구속 피해자의 신분으로 최순실과 일부 정인들은 국회 모욕죄로 오늘 이 불출석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함께 반드시 단죄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밝혀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속 피해자의 신분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참석해 주신 구속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등이 행한 국정농단의 내용 중 일부가 진실임이 그래도 확인됐습니다. 차은택, 고용태, 장시호 등의 육성을 통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의혹으로만 떠돌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안의 일원으로 또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서에 합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실체적인 진실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망가짐은 우보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국정조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정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제3차, 제4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이제 끝나보다 이제 끝나보세요. 이제 끝나보는데 뭔가 할 이야기가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다가 없다가 아니 근데 비아그라와 88정은 언제 사갔대? 기출이 있을 때 사간 거야? 없을 때 사간 거야? 나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8가지 종류 마약성 성분 약성은 그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구입했었다라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둥글이 아닌데 저는 빨간 거 파랑님 저는 둥글이 아닙니다. 둥글이는 우리 저 교주님 둥글이 교주님이고요. 생긴 거 저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적한 같이 둥글이 교주님이랑 적한 같이 뭘 좀 이래저래 한 건 좀 있어요. 비아그라가 그 고산병에도 좋대요. 비아그라가 만병통치약으로 국회가 청와대에서 보증했어요.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는 만병통치약이다. 고산병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고 뭐 안 좋은 데가 없다.
에. 아니 뭐 다 중요한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그저께인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김기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영상이 있었죠, 그죠? 그걸 봤는데 김기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위기적 타임에서 한 타임 꺾고 자기가 빠지고 치고 들어가고 빠지고 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걸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또 액티브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그래서 얼마 안 해서 그만뒀잖아요. 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뭘 의미를 뜻하냐? 이 역대급, 그러니까 유신 헌법을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역대급 큰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뭐야 해야 되나, 자기가 자리가 움직여요. 김기춘이가 늘 그랬어요. 큰 사건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위치가 보존된다, 위치가 바뀐다, 뭐 요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질문들이 막 터지고, 그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막 하는 과정 속에서 뭐 보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7시간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잘 버티고 나서 일정 정도 그러고 나서 기조를 잡는다 그러죠. 기조를. 어떤 김기춘이가 이야기한 그 쭉 레파토리가 딱 그걸로 끝나고 자기가 딱 그만뒀단 말이죠. 그만두고 나니까 다른 그 황교안이나 뭐나 그 전에 뭐 있던 인간들 올라와고 뭐라 떠들어도 뭐 그 말 자체가 싹 없어지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제2, 제3의 어떤 입을 통해서 계속 구설수나 또는 그에 대한 어떤 의혹설이나 요런 것들만 존재하지, 직접적인 거는 김기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말고는 없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살당하는 시대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정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인 사람이 자살당해 죽어버리거나 보직 해임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러면 하대포 꺾여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청문회나 특종이나 뭔가 뭘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만들거나 해서 불을 세우지 않는 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춘이는 늘 역사적으로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최태민이랑 그렇고 그렇다까지는 이야기 됐는데, 최태민이가 없어진 이후로 박근혜가 왜 그 자기가 주변에 있는 호텔을 계속 다녔단 말이죠. 호텔을 계속 순회했다는 그 정보 자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호텔을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녔는데, 그 호텔에 뭐하러 갔을까라는 설이 하나는 이 뭐야? 나 이거 내 폰이 이게 미쳤나봐. 느닷없이 내 목소리를 그 하이 구글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 시스템 그게 돼갖고 하이 구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내 설정 안 했는데도 씨발 느닷없이 지 혼자서 뭐 하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계속고 뭐씨 그러다가 느닷없이 검색이 되고 그런다요. 폰이 지 맘대로 다니. 아씨 또 틀리는 것 같아. 그 어쨌든 세계달리 김기춘이가 단순한 간신배 중에 간신배라고 얘기하면 곤란해. 왜 곤란하냐면 김기춘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떤 전환의 어찌 보면 해결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벌어지는 결정적일 때 해결사 역할, 뭐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그죠? 강기훈 사건도 그렇고 유경수 여사 그 사건도 그렇고, 그죠? 아주 큰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사 노릇 같은. 그래서 김기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주 크다. 뭐 대통령 뭐 김종필이나 김대중 뭐 이런 대통령 관련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흑역사의 어떤 그 흐름에 이제 탁탁 찍어지가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김기춘이가 제가 볼 때는 김기춘을
자기가 옛날에 했던 자기 시대 때 옛날에 했던 고문 형태로서 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고문을 하면 죄다 풀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아무리 저다 대라고 빽빽빽 소리 질러봐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다만 박영선 정도 돼서 말을 따다다다다 받아치니까 조금 당황하는 기색은 있더라. 그거 말고는 그 기조가 흔들림이 없어요. 선수 고기 불편이. 그 초원복집 사건 그죠? 초원복집 사건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래요. 다 따라와님 짱돌 감사합니다. 다 따라와님 나가셨구나. 짱돌 던지고 가버렸네. 홀랄라. 안 갔네. 계시네. 하여튼 0768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커요. 그래서 김기춘이를 진짜 확 자기 방식대로 김기춘이가 있었던 역사의 방식대로 확 잡아다가 적시버리면은 아마 풀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김기춘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태민 못지않게 김기춘 박근혜 옆에 있던 그런 상관관계 이런 부분도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현장 제가 이제 이 BJ 대모당 자체가 원래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이제 피켓팅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7시간 관련해 피켓팅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피켓팅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오더만 그때 제가 처음 알았다고.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뽕제 아이가 하면서 뽕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랬다. 벌써 작년이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이게 많이 의심했는데 지금 결국 드러나는 거는 그 이상한 아저씨, 제가 법원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대통령 7시간 경국지색 그거 때문에 재판 받으면서 피켓팅 할 때 어떤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가 배시시 째려보면서 저보고 니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나? 잘 모르는데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나? 이러더만 내가 갈가줄까? 이러더만 하는 말이 뻥 맞았다. 뻥. 그 박정희 때부터 박지마 알지? 이러더만 박지마하고 박정희하고 그 집 구석이 전부 다 뻥제 집안 아이가 뭐 이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탁 머리가 번쩍 뜨면서 그때서야 그럴 수도 있겠다. 벌써 그때 했으니까 작년에 올해 초에 뭐 그 이야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소원님 진짜 그랬어. 제가 지금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달쯤인가 있다가 내가 박래군 인권 활동가인 박래군 내가 4.16 연대의 공동대표인가 아마 그렇게 있는 박래군 그 선배가 느닷없이 마약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구속이 되죠.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을 풀어달라는 어떤 탄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결국 풀려나긴 했는데 구속됐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서는 지금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류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청와대에 고정적으로 납품한다 들어갔었다라는 그 뉴스들이 있죠. 기사들이 올라와가 있죠. 지금 그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단독인데 서울 뉴스원 뉴시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박 대통령 취임 후 마약류 8종 지속 구매 처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이게 이제
재작년이다 맞다. 2년 전이죠 벌써. 그때 이미 우리 같은 현장에서 뽕제이다 하는 말이 나돌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찌라시, 야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남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뭐 비밀이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말인데. 그 네티즌 수사대 재수실 몰라? 이러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아까 요거 나왔죠.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했던 김기춘을 당하게 한 네티즌 수사대. 즉 옛날에 기사들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 계속 잡아내가지고 그 일정하고 이걸 다 맞춰가지고 발언들하고 상관관계가 다 맞춰갖고 완전 프로파일러들이죠. 맞춰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터트려버리는. 근데 허경영이는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으니까 말이 맞아 들어가도 우와 대단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세계 달림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 비슷하게는 다 맞췄어. 저도 뭐 그렇다니까. 비슷하게 다 맞춘 셈이지.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정치 쪽이나 이런 시사 쪽에 관심 있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그 TV조선 또는 KBS, MBC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런 거지요. 이 조만간에, 근데 아직까지도 아까 전에 LK님하고 소우님하고 이야기가 나누고 뭐 어떻게 나눌 때 보면 아직까지 권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실제로요 박근혜가 지금 위기에 몰린 것 같지만은 당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당할 이유가 없어.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들은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가만 보면요, 국민들은 분노해서 뭐 하면은 뭐 이래 하는 분위기가 자기네들이 위축이 된다는 이게 그 피드백, 즉 위축이 된다는 리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리액션일 뿐 진짜로 당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도 보면 아까 지금 누구죠? 뭐 택이 금마가하고 그 뭐야 호빠 출신 택이나 뭐 이런 아들은 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는 분위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 핵심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딱 자기의 어떤 멘트 준비되어 있는 대사에 따라 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설픈 죄를 뉘우치는 조들은 그들이 바로 꼬리가 된다. 꼬리. 그래서 꼬리 자르기. 죄를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결국 죄를 시인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어떤 처벌로서 결국은 그들이 꼬리가 돼서 꼬리 자르기로 끝이 나는 분위기. 고영태나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터트리는 개념이죠. 그죠?